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시간이 됐고요. 교과서 144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44페이지. 지금까지 대기 그리고 해양에 관해서 여러 현상들을 배웠었고, 이제는 지구를 좀 넘어서 별 그리고 외계 행성 해가지고 우주와 관련된 학문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44페이지를 보면 먼저 나오는 게 별의 특성과 진화고요. 이 단원에서는 별의 온도와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별의 광도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가, 거기까지 배우고 중간고사 범위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14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교과서 145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있는 사고력 키우기는 넘어가고요.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에서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 밤하늘의 별들은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유난히 붉게 보이거나 푸르게 보이는 별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밤하늘을 보면 그게 구분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유심히 잘 살펴보면 진짜 푸르스름하게 좀 보이는 별과 붉으스름하게 보이는 별을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별이 똑같은 별인데 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봤다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배우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별빛을 측정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별의 색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자고 합니다.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랑 그럼 별의 색깔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보죠. 145페이지 밑에 자료 해석, 별의 색깔을 결정하는 기준 해가지고 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림 가는 알비레오를 이루는 두 별의 모습이며 그림 나는 두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 세기를 파장에 따라서 표시한 것이다. 먼저 알비레오는 백조자리에서 세 번째로 밝은 별인데, 그냥 봤을 때는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망원경으로 보면은 두 개의 별로 나눠서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그 알비레오를 관측했을 때 별 두 개가 나와 있고요. 1번과 2번의 별이 가 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1번과 2번의 색깔 차이를 좀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 1번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붉으스름하죠. 노란, 주황 약간 그런 색깔이 나타나고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살짝 파란색 계열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료 해석의 1번으로 갈게요. 그림 가의 별 1과 2 중에서 온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별은 어느 것이며 그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별은 일단 답만 얘기하면 2번입니다. 2번 별. 이 자료로 봐서 알 수 있는 건 별의 색깔인데, 2번 별이 푸른색이고 1번 별이 붉은색입니다. 이 색깔이 온도를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불꽃의 색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스렌지 같은. 잘 보면 불이 이렇게 불꽃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때 이 안쪽 불꽃을 잘 보면 약간 노란색, 붉은색을 띠게 되고, 이 바깥쪽 겉에 불꽃을 보면 약간 파란색을 띠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불의 온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겉불꽃이 이 속불꽃보다 훨씬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보다는 파란색을 띈다는 거를 불꽃으로도 알 수 있고요. 별도 똑같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파란색을 띠게 돼서 결국
1번보다 2번이 더 파랗기 때문에 2번 별의 온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별의 온도가 높고 별의 색으로 판단을 했죠. 그림 나에서 A와 B에 해당하는 별은 각각 어떤 파장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데, 나의 가로축은 나노미터 해가지고 파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세로축은 상대적 에너지 세기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파란색으로 그려진 그 그래프죠. A에 해당하는 별은 각각 어떤 파장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A가 가장 높은 그 상대적 에너지 세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있는 파장대를 보면 한 400 나노미터 정도, 거기서 가장 높은 에너지 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개 그려져 있지만 한 6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강하게 방출하는 파장대가 A와 B가 달랐습니다. 그러면 그림 가의 별 1과 2는 그림 나의 A와 B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며 그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이 파장과 연결을 하면 아마 1은 B에 해당을 할 거고 별 2는 A에 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파장이 길수록 색깔이 붉으스름해지고요. 파장이 짧을수록 색깔이 약간 파란색 계열로 갑니다. 해서 붉은색을 나타내는 건 주로 이제 파장이 한 62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정도가 되고, 이제 파란색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에너지의 파장대는 한 450에서 495 나노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B 자료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하게 나타내는 파장대가 600 나노미터니까 주로 붉은색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붉은색 별은 1번 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마지막 관측되는 별의 색깔과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친구와 토기해 보자고 하는데, 방출하는 파장대가 어떤 파장대냐에 따라 더 이제 붉어질 것이냐, 푸른색으로 될 것이냐, 파래질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어떤 파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느냐에 따라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별의 색깔 결정. 이 붉은색 쪽의 파장을 더 많이 방출하느냐 또는 파란색 쪽의 파장을 더 많이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별의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A나 B를 보면 A 입장에서도 이 600 나노미터쯤 해당하는 파장도 나오긴 나오고 있어요. 근데 400 나노미터대의 파장이 더 많이 이제 방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의 빛도 나오긴 하지만 파란색의 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이 결국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예 뭐 붉은색 파장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파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별의 색깔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 파장이 짧다 라는 것까지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붉은색 계열의 파장이
긴 파장이 나오게 되고 그거는 붉은색과 관련이 있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146페이지. 146페이지를 보면 일단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는데 4000 켈빈에 해당하는 별이 파장에 따라서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기를 나타냈고, 그리고 13000 켈빈에 해당하는 별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별이 어떤 파장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지에 따라서 별의 색이 달라진다. 그림이라서 표면 온도가 4000 켈빈인 별은 붉은색 파장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서 붉게 보이고요. 표면 온도가 13000 켈빈인 별은 붉은색보다 푸른색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여 푸르게 보입니다. 즉, 별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며 이 때문에 별은 서로 다른 색을 가지게 되죠. 이 그래프를 잘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자, 4000 켈빈인 요 그래프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근데 높은 쪽에 해당하는 이 파장의 색깔을 보니까 붉은색, 노란색이 많죠. 결국에 이 4000 켈빈에 해당하는 별은 붉게 보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000 켈빈에 해당하는 별의 이제 그래프를 보면 주로 오히려 가시광선을 넘어가서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위치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나오기 있긴 한데, 결국에 가시광선 영역대를 보면 푸른색 쪽의 이 파장대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별은 파랗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별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변하고 별이 방출하는 파장은 짧은 파장이 더 주된 파장으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교과서에서는 그냥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법칙이 있어요.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온도에 따라서 가장 많이 내뿜는 파장대가 짧아진다, 이런 법칙이 있는데 그거를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이 흑채예요. 흑채는 입사하는 모든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온도에서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가상의 물체를 흑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채는 이론적인 물체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별이 거의 흑채와 비슷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별은 흑채에 가깝다. 흑채라는 건 가상의 물체지만 별이 행동하는 특성을 보면 거의 흑채와 유사합니다. 근데 이 흑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몰라도 돼요. 사실 흑채라는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개념에서 계속 흑채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언급을 한 거고, 그냥 아예 모르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흑채는. 이제 이 다음으로 제가 언급할 개념은 플랑크 곡선인데, 플랑크 곡선이 어떤 곡선이냐면 흑채가 방출하는 이제 복사 에너지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세기 분포 곡선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방금 제가 언급한 두 가지 그래프, 그게 둘 다 플랑크 곡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플랑크 곡선의 좀 특징은 일단 가로축이 파장, 그리고 세로축이 그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기를 나타내는 상태에서
표면 온도에 따른 별마다 이제 표면 온도가 다른데, 낮은 표면 온도를 가진 별을 이 플랑크 곡선에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별의 플랑크 곡선을 그래프에 나타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온도가 높은 별의 플랑크 곡선을 이렇게 그래프에 나타내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온도가 높은 별의 플랑크 곡선을 이렇게 나타내 가지고 특징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얘가 4000켈빈, 얘가 5000켈빈, 얘가 6000켈빈, 맨 얘가 7000켈빈 인 별의 4000, 5000, 6000, 7000은 켈빈인 이 표면 온도인 별을 파장에 따른 그 별이 내뿜는 빛을 파장에 따라서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기를 이렇게 플랑크 곡선이 나타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 4000짜리가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런 식으로. 자, 특징을 봤더니 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졌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4000켈빈에 해당하는 4000켈빈을, 그러니까 어떤 별의 표면 온도가 4000켈빈인데 이 별의 빛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쪽으로 갈수록 짧은 파장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긴 파장인데, 짧은 파장을 가지는 빛은 아예 관측이 안 됐고 얼추 다른 온도가 높은 별보다는 긴 파장부터 시작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처음 시작보다는 긴 파장 쪽으로 갈수록 높아졌다가 다시 더 길어질수록 좀 낮아지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4000켈빈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 한 5000켈빈이 되는 표면 온도가 5000켈빈 정도 되는 별이 내뿜는 이 빛을 관측을 해봤더니 4000켈빈이 나타내는 그 별의 모든 파장대보다도 좀 더 넓은 파장대에서 이 에너지의 세기가 나타났고, 각각의 파장대에서 무조건 4000켈빈보다는 더 높은 에너지를 나타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이 뭐 여기가 700나노미터 파장대인데 4000켈빈은 700나노미터 파장대에서 복사에너지의 세기가 1이라고 쳤다면 5000켈빈인 별은 똑같이 700나노미터에서 그것보다는 좀 더 높은, 뭐 예를 들어 이만큼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온도가 높은, 5000보다 온도가 높은 애를 보면 같은 700나노미터에서 또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뭐 7000으로 가면 당연히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이런 식으로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건 적어도 그 온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별이 있다면 그 별은 온도가 낮은 별의 그런 모든 파장대 에너지보다도 조금 더 많은 그런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플랑크 곡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이거는 뭐 그냥 괜히 언급한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게 뭐냐면, 자, 4000켈빈의 별,
이 별을 플랑크 곡선에 나타냈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이 상태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나타내는 파장대를 봤더니 여기에 정점을 찾으면 되죠. 뭐 제가 그림은 대충 그렸지만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정점. 그랬더니 파장대는 여기가 됐습니다. A. 자, 근데 5000 켈빈인 별의 플랑크 곡선에서 가장 온도가 그 에너지 세기가 센 파장대를 봤더니 살짝 짧아졌어요. B. 6000 켈빈인 별 그것보다 살짝 짧아진 파장에서 최대 에너지가 나타났고 7000 거기서도 이전보다 좀 더 짧은 파장에서 최대 에너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플랑크 곡선을 봤더니 온도에 따른 별의 특징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별이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대가 그러니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뿜는 파장대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클수록 짧은 파장이 잘 나타나니까 별의 색도 푸르스름해지는 겁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파란색 쪽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겨우 요 설명을 하려고 괜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들을 지금 막 말한 거예요. 천문 파트가 어려운 게 이게 너무 생소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럼에도 최대한 저도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싶은데 아무튼 플랑크 곡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빈의 변이 법칙인데 이건 어떤 법칙이냐면 자, 흑체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주 짧게 표현을 한다면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최대 방출 파장은 짧아진다. 최대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대는 짧아진다. 아까 플랑크 곡선에서 설명한 거를 수치화시켜서 설명한 겁니다. 이 빈의 법칙은. 그래서 이 람다 맥스라고 표시를 해요. 최대 방출 파장, 최대 파장. 람다가 파장을 뜻하는 기호고 이제 맥스는 최대를 뜻하는 거라서 최대 파장은 T분의 T는 온도를 뜻하고요. 이 상수가 뭐 중요하진 않아요. T분의 2898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단위는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이 온도의 단위는 켈빈입니다. 켈빈, 절대온도 켈빈. 이게 빈의 법칙이에요. 빈의 변이 법칙. 그래서 예를 들어 온도가 3000 켈빈인 별, 표면 온도가 3000 켈빈인 별의 최대 파장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다 식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이 T에다가 3000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표면 온도가 3000 켈빈인 별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대는 3000분의 2898, 약 1 마이크로미터에서 최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6000, 표면 온도가 6000 켈빈인 별을 봤더니 약 0.5 마이크로미터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6000분의 2898 하니까. 자, 이게 뭐냐?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최대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대는 점점 짧아진다. 요거를 뜻한 거고, 그래서 별이 표면 온도가 클수록 파래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빛이 사실은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은요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에서 나타나요. 이걸 나노미터로 쓰면 400에서 700 나노미터입니다. 교과서에선 나노미터를 쓰고 있으니까 나노미터도 언급을 할게요. 아무튼 마이크로미터로 나타내면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에서 가시광선이 주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0.4가 바로 파란색 파장대를 나타내는 거고, 0.7 좀 더 긴 파장, 여기가 바로 붉은색 파장대를 나타내는 가시광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붉은색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이 짧을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파란색이고 파장이 길수록 붉은색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장 단위, 마이크로미터랑 나노미터가 있는데, 나노는 그냥 Nm을 쓰면 나노미터고요. 마이크로미터는 이제 M을 약간 필기체처럼 쓰면 MM 해서 마이크로미터로 이렇게 씁니다. 아무튼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를 뜻하고요.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뜻해요. 100만 분의 1미터, 이거는 10억 분의 1미터. 아무튼 뭐 파장의 단위는 이렇게 마이크로랑 나노로 나타낸다. 그래서 결국에 하는 말은 빈의 변이 법칙에 따라서 표면 온도가 클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파장이 짧은 빛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파란색 빛이 많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랗게 보인다라는 거고요. 빈의 변이 법칙에 따라서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최대 방출 에너지 나타내는 파장이 길게 되고요. 그러니까 파장이 긴 빛을 많이 방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파장이 긴 빛은 붉은색 빛이니까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붉은색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별의 색깔, 온도와 관련됐다는 거 아시겠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니까 파래진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이 길어지니까 붉어진다. 결국에 이 간단한 그냥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146페이지 별의 스펙트럼과 분광형 보겠습니다. 별의 대기는 별의 내부에 비해 온도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별이 방출하는 연속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흡수선 스펙트럼을 만든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빛은 별의 연속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한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보인다. 별의 흡수선 스펙트럼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르다. 따라서 별빛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흡수선 스펙트럼의 세기를 비교하면 별의 표면 온도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일단 146페이지 옆에 알고 있나요? 하면서 스펙트럼의 종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별이 방출하는 스펙트럼, 별이 방출하는 빛을 파장대로 잘 나눠서 보면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아주 그냥 끊이지 않고 정말 빈틈 하나 없이 0부터 10까지 모든 숫자가 나타난 것처럼, 뭐 정수로 0, 1, 2, 3, 4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나타나는 게 아니라 0부터 0.1, 0.01, 0.001, 0.001, 1부터 뭐 0.001, 2, 뭐 정말 모든 사이사이에 빈틈 하나 없이 정말 무한대 이런 적분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모든 색깔이 다 채워져 있는 스펙트럼을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건 아주 고밀도의 그런 모든 별에서 나타내는 빛은 거의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흡수선 스펙트럼은 특정 별에 있는 대기가 자기가 들뜨기 위해서
별의 특정 파장대를 갉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파장대가 있는데 별은 모든 파장대를 이제 방출을 하죠. 방출해서 우리 눈까지 오는데, 자, 별 빛을 방출합니다. 이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이렇게 있죠. 이대로 들어오면 연속 스펙트럼에 빛이 들어오네 라고 뭐 느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걸 프리즘에 해가지고 관측을 하면 이 빛을 이렇게 성분을 분석할 수, 파장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 연속 스펙트럼이 쫙 나타납니다. 모든 색깔이 쭉 나타나요. 근데 이제 별에 대기가 있거든요. 대기에 뭐 수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칼슘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대기들이 있는데, 각각의 원자들이 좋아하는 파장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그대로 나왔으면 연속 스펙트럼인데 올 때 대기를 거쳐서 와요. 이 대기가 특정 파장대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파장대를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다 연속 스펙트럼인데 특정 파장대가 이 대기에 막 먹혀가지고 이렇게 사라진 모습을 나타내요. 검은색으로. 이런 걸 보고 흡수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걸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별이 이제 연속 스펙트럼을 방출을 하지만 별의 대기에서 특정 파장대가 그 별의 대기가 좋아하는 파장이 갉아먹힌 채로 우리한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흡수선 스펙트럼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출선 스펙트럼은 이제 이 특정 대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갉아먹었으면 잠깐 들떴다가, 뭐 화학 때 배우겠죠? 잠깐 들떴다가 다시 가라앉으면서 빛을 방출합니다. 근데 그 들떴다가 가라앉을 때는 자기가 먹었던 그 파장대의 빛을 또 방출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뭐 기체가 있고, 사실 이 기체를 데핀 게 여기에 있는 무엇인가, 고온의 열덩어리가 기체를 데핍니다. 그리고 이 기체가 들떴다가 가라앉으면서 빛을 방출해요. 그게 우리 눈으로 오죠. 그걸 갖다가 프리즘으로 분석을 하면 이 기체가 좋아하는 파장대만 스펙트럼에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검은색, 빛이 나타나지 않는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방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스펙트럼을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특정 스펙트럼만 나타나는 걸 이제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정 파장대만 갉아먹힌 스펙트럼을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되게 나온 거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별의 흡수선 스펙트럼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돼요. 그 이유는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그 원자의 차이도 있지만, 어떤 데는 뭐 수소가 많고 어떤 데는 뭐 헬륨이 많고 어떤 데는 칼슘이 많고, 그렇게 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사실 큰 이유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방출할 수 있는 파장대가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빛을 많이 나타냈죠. 그럼 파장이 짧은 걸 좋아하는 대기가 이렇게 갉아먹어서 그쪽이 이제 흡수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표면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파장이 긴 쪽을 좋아한, 파장이 긴 그런 걸 갉아먹는 이 대기들이 주로 갉아먹어서 거기가 이제 흡수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도가 또 너무 높으면은 그런 갉아먹어야 될 그 원자들이 다 이온화돼 버려서 이제 원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이제 전자, 양성자가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아무튼 파장 흡수선을 나타내지 못해서, 또 표면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그 파장이 긴 쪽을 갉아먹는 애들이 다 이온화 해버려서 거기는 또 흡수선이 안 나타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아무튼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선이 다 달라요. 특징적인 흡수선들이 나옵니다. 표면 온도가 뭐 6000 이내의 흡수선 다르고, 만인
표면온도가 10,000켈빈인 별의 흡수선 다르고, 뭐 3만 켈빈인 흡수선 다르고, 그 흡수선을 그렇게 표면 온도에 따라서 특징적인 흡수선이 나오니까 그걸로 별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표면 온도에 따라서, 결국에는 사실 표면 온도에 따라서 구분한 건데,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나온 스펙트럼을 우리가 주로 관측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분광형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구분한 게 분광형인 거고, 결국에 사실 그거의 근본은 별의 표면 온도로 나온 게 된 스펙트럼을 우리가 분석한 거고, 그런 아무튼 그렇게 분석해서 별을 구분한 게 분광형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얘기예요. 별의 흡수선 스펙트럼은 뭐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하면 별의 표면 온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별의 분광형과 스펙트럼이라 해서 O, B, A, F, G, K, M 이라는 분광형을 우리는 여기 책에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때 스펙트럼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스펙트럼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각의 표면 온도, 뭐 O는 3만보다 높고 G는 뭐 5200에서 6000이고 표면 온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O, B, A, F, G, K, M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색깔은 O가 파란색이고 중간이 흰색, 그리고 더 온도가 낮아질수록 노란색, 그리고 더 낮아질수록 붉은색이 된다. 흰색이 중간은 아니네요. 아무튼 중간 용어 빼고 파란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 이런 순서대로 색이 변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47페이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른 흡수선의 특징을 종합하여 별을 분류한 것은 분광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광형은 결국에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연소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통합과학 시간에 다 했던 거라 여기서 다시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할게요. 제가 준비해 오긴 했는데 아까 그냥 이 말로 설명한 걸로 끝내겠습니다. 연소 스펙트럼이나 흡수선, 방출선 스펙트럼은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아무튼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선 스펙트럼이 다르고, 그걸 갖다가 분석한 게 분광형인 거고, 결국에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는 별의 표면 온도를 이제 역으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분광형입니다. O, B, A, F, G, K, M 요 순서죠. 7개. 이건데 이걸 외워야 돼요. 표면 온도에 따른 흡수선의 특징을 종합해서 별을 분류한 게 분광형인 거고, 자, 이때 온도는 O가 높고 M이 낮습니다. O에서 M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자, 이때 이걸 외우는 방법은, 이거 하나하나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외웁니다. O, be a fine guy 또는 fine girl, kiss me 라고 외워요. 거기 좋은 여자 또는 남자 나한테 키스해줘 이런 식으로, O be a fine girl, kiss me. O be a fine guy, kiss me 이런 식으로. 그러면 O, B, A, F, G, K, M 요게 다 외워집니다. 이거는 정말 공식적인, 이게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거긴 한데 이거 굉장히 공식적인 첫 글자 따기예요. 이건 네이버에 쳐도 O be a fine girl, kiss me를 쳐도 아마
그대로 이거 별의 분광형이라고 아마 지식백과 또는 뭐 국어사전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외국의 과학자들도 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우리 위에 뭐 선생님, 교수님 다 이 방법으로 외웁니다. 아무튼 첫 글자 따기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또 공식적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외운다. 오비어 파인걸, 오비어 파인가의 키스미. 그리고 사실 분광형은 이 7개로만 하지는 않아요. 구분을 0에서 9로 또 세분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온도가 0일수록 작고 9일수록 온도가 0일수록 높고 9일수록 작은데 그러니까 O형 별이 있는데 이 O형 별의 모든 별을 그러니까 3만 켈빈인 별을 다 O형 별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6만 켈빈은 어떡할 거야? 5만 켈빈은 어떡할 거야? 그래서 O형 별도 등급을 나눈 겁니다. O형 1, O형 9.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숫자까지 합쳐서 별의 분광형을 이제 세분화했어요. O1형 별이랑 O9형 별이랑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 똑같은 O형 별이지만 숫자 1, 숫자 9를 비교를 했을 때 더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O1형 별이 O9형 별보다 표면 온도는 높게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뭐 A5형 별과 A3형 별을 비교를 하면 A3의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거고요. 아무튼 분광형이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이 7가지 알파벳 뿐만 아니라 숫자까지 써가지고 세분화하기도 한다. 0에서 9. 숫자가 작을수록 온도가 큰 거고요. 그리고 태양의 분광형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G형이에요. G형. 정확히 하면 G2형인데 그냥 알파벳만 쓰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세분화하는 거는 그냥 방법만 아시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저 7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괜히 설명했나? 아무튼 없어도 되고 태양의 분광형은 G형이고 G형의 특징을 교과서에서 보시면 색깔이 노란색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 켈빈이고요. G형 별의 특징과 딱 들어맞죠. 그리고 노란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태양을 낮에 잘 보시면 눈이 아프긴 하겠지만 잠깐인 살짝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흰색에 가깝긴 하지만 살짝 누르스름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분광형은 G형이구나. 이렇게 확실히 이제 분광형으로 또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제 별의 광도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147페이지 밑에 자료실을 보시면 별의 색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라고 나옵니다. 읽어보면 이제 모든 색의 빛이 합쳐지면 흰색이 되듯이 사실 별은 모든 파장의 빛을 내뿜고 있어요. 특정 파장의 빛을 많이 내뿜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파란색이든 붉은색이든 초록색이든 뭐 주황색이든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내뿜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별이든 흰색에 가깝게 보여요. 그래서 별의 색깔을 구분하는 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별마다 특정 파장의 빛을 더 많이 방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푸른색이든 붉은색이든 더 많이 방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 말고 뭐 망원경이나 사진으로 빛을 충분히 모아서 관측을 한다면 그 별의 색깔을 이제 눈으로보다는 훨씬 구분하기가 쉬워진다. 예. 그러면은 오늘 한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에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 많이 나오고 파장이 짧은 빛은 푸른색이기 때문에 결국 온도가 높은 별은 파랗다. 온도가 높은 별은 붉다. 거기에다가 분광형으로 별을 구분한다. 그런 스펙트럼이 중요한 건 아니고 분광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얘기했던 거고 결국에 분광형은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오비어 파인가이 키스미라는 7개의 알파벳으로 구분을 하고 O형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M형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았다. 그리고 O형으로 갈수록 파란색이었고 M형으로 갈수록 붉은색이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의 변이 법칙, 온도가 클수록 짧은 파장의 빛이 많이 나온다. 다음 시간에 별의 광도까지 하고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짧은 내용을 갖다가 되게 길게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